예, 오늘부터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수업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좀 정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좀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좀 끝까지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은 가급적 좀 쉽고 재미있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우리는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야겠죠. 정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공동체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렇죠? 공동체의 일을 처리한다. 공동체가 당면한 과제를 처리한다. 그렇죠?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공동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정치의 어원은 폴리틱스인데, 폴리스인데, 그 폴리스라는 것은 그 도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폴리스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적인 뭐 공동체의 일, 공공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공동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 사회, 집단, 단체, 클럽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하죠. 그 공동체는 그 세 가지 분류법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분류 방법은 규모에 따라서 공동체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공동체, 좀 더 큰 공동체, 아주 큰 공동체 이렇게죠. 그래서 소규모 공동체를 우리는 1차 공동체, 1차 집단이라고 배웠고, 그다음에 2차 집단, 3차 집단 이렇게 배웠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1차 공동체, 1차 집단의 대표적인 예가 가족 공동체죠. 그래서 가족.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있고 자식 있고 이것이 가족 공동체고, 좀 중간 크기의 공동체는 뭐가 있죠? 그건 이제 학교라든가, 그보다 좀 큰 공동체가 학교, 그다음 또 뭐 있죠? 회사, 그다음 이제 뭐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은 신앙 공동체가 있죠. 뭐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아니면 불당이라든가 불교 그쪽에 그런 단체가 있고 그런 모임이 있고 그런 그 공동체가 있죠.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그리고 그보다 좀 더 큰 규모의 공동체는 뭐가 있죠? 그것은 이제 그 지역 사회라는 게 있죠. 지역 공동체라 해서 이제 내가 서울에 산다면 서울 시민이 되는 것이고, 강원도에 산다면 강원도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사회, 지역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규모의 공동체가 뭐가 있죠? 그건 이제 국가라는 게 있죠. 국가 공동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국적이 한국이죠. 그래서 국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죠. 규모에 따라서. 두 번째 그 분류 방법은 뭐냐면은 어, 나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속한 공동체이냐, 나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속하게 된 공동체냐가 있죠. 그렇죠? 나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속하게 되는 공동체로는 뭐가 있나요? 그것은 가정이 있죠. 가족. 그래서 난 이 가족에
이 공동체를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 공동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 공동체에 속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 공동체는 어떤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국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만약에 내가 그 소말리아에서 태어났으면 소말리아 국민이 되는 거고,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영국 국민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 태어난 미국 국민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방글라데시에 태어났다는 방글라데시 국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저절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내가 속하고 싶어서 속하는 게 아니죠. 그냥 태어나자마자 결정되는 거죠. 나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반면에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속하는 공동체가 있죠. 그건 뭐죠? 그건 뭐냐면은 그 회사가 있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회사를 선택해서 지원서를 내서 뭐 시험이라든가 뭐 최소한의 이런 그런 채용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서클 활동을 한단 말이야. 서클 활동을 하는데 내가 뭐 클래식 동아리방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은 그것도 나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내가 속할 공동체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있고 자기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분류법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그 클래스가 달라. 클래스에 의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클래스. 급이라고 그러죠. 급. 그래서 1등급 공동체, 2등급 공동체, 3등급 공동체, 4등급 공동체, 5등급 공동체 이렇죠. 그래서 클래스에 의한 그 공동체를 분류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나의 의지와 선택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래스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돼서 공동체를 그렇게 이제 구분 지을 수 있죠. 세 번째 클래스를 기준으로 한 공동체 분류는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하는 유행어가 있는데 그 유행어가 뭐냐면은 그 쟤는 금수저야, 쟤는 은수저야, 나는 흙수저야,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게 이제 클래스에 의한 그 분류 방법이거든요. 클래스. 이제 가족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가족 공동체가 저마다 공동체의 급이 좀 다르죠. 그 급은 왜 그런 클래스가 그 나눠지냐면은 삶의 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질.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나면은 여기 1등급에 속하는 거예요. 1등급. 1등급이나 2등급에 속하겠죠.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근데 금수저로 태어나면은 삶의 질이 좋은 공동체에 태어난 거예요. 삶의 질.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건이야.
그럼 삶의 질이 높죠. 삶의 질이 높은 클래스의 하이 클래스의 1등급 클래스의 가족 공동체에 태어난 거죠. 내가 태어났더니만 아버지가 술주정뱅인데 어머니를 맨날 패. 그러면은 5등급 클래스에 태어난 거죠. 5등급 클래스의 가족 공동체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도 클래스가 달라. 1등급 가족 공동체, 2등급 가족 공동체, 3등급 가족 공동체,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뉘죠. 그렇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젊은 친구들은 쟤는 금수저다, 은수저다, 나는 흙수저다, 누구는 뭐 흙수저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클래스에 의한 분류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를 한번 보자고요. 네, 그 가족 공동체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속하게 되는 공동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1등급 공동체에 속하는지 2등급 가족 공동체, 3등급, 4등급, 5등급 어디에 속하는지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누가 결정해 줬어요? 신이 결정해 줬어. 신이 나를 1등급 클래스에다가 꽂아줬어. 신이 나를 3등급 클래스의 가족 공동체에다 꽂아줬어. 신이 나를 5등급 가족 공동체에다 꽂아줬어. 신이 결정한 거죠. 내가 결정한 거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를?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여기에 어디에 속하는 거는 것인가는요. 진짜 복불복인 거예요. 신이 나를 여기다 꽂아줬냐. 그렇죠? 근데 여기에 꽂힌 사람은 어때요? 불만이 많겠죠. 왜 불만이 많아요? 아이 누구는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고 나는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 태어났단 말이야. 우리 집은 엄청 가난해. 그러면 어때요? 불만이 생기죠.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된 사람은 뭐라고 불만을 표하나요? 너무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누군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군 좋은 아버지, 좋은 성품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나는 술 먹으면은 그 처자식 때리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고,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런 불평등과 불공정은 뭐예요? 그거는 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야. 인간의 영역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 안 되죠. 왜 그렇죠? 그거는 좌표가 틀린 거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불평등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잖아. 누가 불평등하게 여기다 꽂아두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신이 그랬다고, 신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5등급 가족 공동체에 태어났다면은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누구에게 항의를 해야 되냐면은 신에게 항의를 해야 돼. 그래서 누구는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 이건 틀린 거고, 이 더러운 신 이래야 맞는 거죠. 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좀 억울한 느낌이 들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지만 그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은 타인이, 다른 사람이, 이웃이 나한테 불평등하거나 불공정하게 만든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여러분을 5등급 가족 공동체에다 꽂아놓은 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령 이제 흙수저에 태어나서 불만인 사람들은 우리 이웃이나 다른 구성원이나 공동체를 원망하거나 하면 안 되죠. 누굴 원망해야 돼요? 신을 원망해야지. 신이 여기다 꽂아놓은 거잖아. 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다룰 수 없는 부분이야. 인간이 다룰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왜 여기서 태어났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독일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저기 스위스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 우간다야. 또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 소말리아야. 태어나서 보니까 방글라데시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거라서, 그거는 천상 불평불만을 하고 항의를 하려면 신에게 해야지. 이 더러운 신 하면서 신을 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뭐 신세 한탄은 할 수 있죠. 내가 좀 더 잘 사는 나라, 클래스가 높은 국가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하거나 신세 한탄하고 그럴 수는 있어도, 날 왜 여기다 태어났나?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거가 없는 불만이죠. 이유가 될 수 없는 불만이고,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신의 영역은 인간이 어찌해 볼 수가 없어. 인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는 뭐 인간이 좀 불공정하다든가 불평등하다든가 이런 거는 인간이 좀 고칠 수 있잖아요.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거는,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거. 왜 하필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 영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복수하겠다. 난 이런 공동체가 싫다. 대한민국이 싫다. 대한민국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인생도 망가지고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들으라 하면은 지존파가 있죠. 지존파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 5등급에서 태어났어. 5등급. 흙수저로 태어났어. 근데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삶의 질이 좋은데, 이 5등급에서 태어난 사람 너무 힘든 거야, 인생 사는 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천하게 대하고 막 구박하고 한 번도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없어. 너얘 참 애가 참 기특하구나. 얘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자기가 크면서 항상 뭐 서름과 그 천대를 받고선 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은 이 더러운 세상으로 생각한 거야. 이 더러운 세상에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존파에 있는 사람. 근데 지존파에 이제 뭐 있는 뭐 김연양이나 이런 애들이 나 이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야. 여기 있어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복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뜻이 맞는 사람들을 해서 이제 살인 집단을 구성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을 찔러 죽이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잡혀서 죽었죠. 사형받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뭐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죠. 또 좀 측은한 마음도 들고 그렇긴 한데 그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공동체가 얘를 여기에 태어나게 만들지 않았잖아. 그렇죠? 우리가 서로 투표를 해가지고 김연양이가 여기 태어나도록 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억울하고 뭐 불공평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긴 하겠지만 그것은 어찌 해볼 수 없는 거야. 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분류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에 대해서 정치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은 공동체를 좀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렇죠? 아까 클래스 얘기했죠? 높은 클래스에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치를 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 목표가 뭐예요? 개인적 목표가?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 내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엄마 때리고 나도 때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다음에 내가 결혼해서 꾸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이 공동체보다는 나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정치가 지향해야 될 목표죠. 우리 아버지는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했는데 정치를 개판으로 한 거야. 이 공동체를 아주 그 불행의 도가니로 만들었어. 엄마 때리고 술 먹고 엄마 때리고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나보고 욕하고 용돈도 안 주고 이런 공동체는 누구 책임이냐면은 그 공동체의 그 정치를 맡은 사람 아버지가 되겠죠. 그 아버지가 폭군이라서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커서는 공동체를 꾸릴 거는 어떤 공동체를 꾸려야 돼요? 폭군인 아버지가 만들었던 공동체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록 아버지는 그렇게 나쁘게 공동체를 불행으로 빠뜨렸는데 나는 커서 내 공동체는
좀 좋은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를 본받지 말고 좀 열심히 성실하게 살겠다. 이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노력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신분 상승 욕구 아니면 성공에 대한 열망,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자아 실현의 욕구라 그러죠. 근데 신분 상승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성공을 향한 열망 이런 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이런 건 누구나 권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성공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하세요. 꼭 부자 되세요. 뭐 하세요. 이건 뭐예요? 좀 업그레이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건 뭐예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자아 실현.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있던 공동체가 여기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엄마 때리는데 내가 꾸리는 공동체는 아버지가 꾸리는 그런 공동체하고는 다를 거라는 거지. 그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클래스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해. 근데 참 인생이란 게 묘한 게 어때요? 여기 클래스에 있다가 여기를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집이 되게 잘 살았어. 집이 되게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가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밑으로 떨어져.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엄마는 식모로 가고 뭐 애들은 고아원에 맡기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되게 잘 사는 집에 태어났는데 이놈이 아들놈이 좀 문제가 많아.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깜빵을 갔어.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박한상군. 옛날 박한상군이 자기 아버지 찔러 죽이고 깜빵 가서 사형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영화로 나온 게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예요. 공공의 적 뭐 강철중 뭐 경찰 있죠. 강철중.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설경구라는 사람 그 배우가 그 역할 맡아서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걸 모티브로 해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도 나왔거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나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꾸리는데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 좋은 공동체에서 내 자식이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마누라도 행복하고 이것이 이제 가족 공동체에서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죠. 국가는 어떨까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데 정치를 하는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 그렇죠? 더 좋은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만족하고 사는 거. 그게 정치의 궁극적 목표죠. 그럴 사람을 과연 누구인가? 그럴 사람을
이제 뭐 리더로 뽑자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정치 제도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선 누가 잘해야 돼요? 가장이 잘해야 돼. 가장이 누구예요? 뭐 보통 아버지죠. 근데 요즘 이제 남녀 평등이 그러니까 가장을 정할 때 대체로 밖에서 돈을 많이 잘 벌어오는 사람이 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오고 아버지는 셔터맨이야. 엄마가 이제 의사고 아버지는 셔터맨이야. 거기에 내가 나서 그러면은 가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있으면은 그 공동체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리더의 책임이 크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첫 수업인데 첫 수업에서 그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 정의를 좀 해봤고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공동체는 뭐 세 가지 분류 기준이 있다 그랬고 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첫 수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수업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